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오늘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좀 흥미로운 내부 작동 방식, 그러니까 병렬 처리와 동시성 제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어떻게 중단 없이 돌아가는지, 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오라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오라클 병렬 서버, OPS라고 하죠. 그 개념의 이상과 또 현실의 차이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하셨을 스냅샷 투 올드 오류 같은 거요. 아, 그거 정말 유명하죠? 네,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룸 살짝 구경하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OPS, 오라클 병렬 서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가용성 확보였죠. 예를 들어 병원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그렇죠. 1초도 멈추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환경에서 서버 하나가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버가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도록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비용적인 면도 있었고요. 비용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엄청 비싼 고성능 서버로 계속 바꾸는 대신에요. 그냥 비슷한 성능의 좀 저렴한 서버를 옆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인 거죠. 수평 확장이라고 하죠. 아,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단순히 서버 뇌수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그런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 왜 그렇죠? 각 서버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같은 데이터 블록을 수정하려고 할 때요. 서로 잠깐만 이거 내가 쓸 거야 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흔히 핑퐁 현상이라고도 불렀는데 정확히는 노드 간 블록 경합이에요. 핑퐁 현상이요? 네,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데이터 블록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오히려 시스템 전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냥 하드웨어만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OEDS의 진짜 성공 요인은 하드웨어 추가보다는 설계 단계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데이터나 업무 종류를 각 서버가 담당할 영역에 맞게 잘 나누는 것. 즉, 데이터 파티셔닝 전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분산을 잘해야 했군요.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비싼 돈 들여서 시스템 구축해놓고도 병렬 처리의 장점을 거의 못 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병렬성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복잡한 서버 간의 조율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 설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막 쓰고 읽고 할 때 오라클은 데이터가 꼬이지 않게, 그러니까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오라클은 여기서 이제 스냅샷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스냅샷이요. 사진 찍는 것처럼? 이게 쓰기 작업,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걸 non-blocking read, 경합 없는 조회라고 부릅니다. 읽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편하겠네요. 그런데 이 방식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스냅샷 투 올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장정의 이면에 있는 일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막 몇 시간짜리 보고서 커리 같은 걸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량의 데이터를 읽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변경하고 그걸 또 확정, 즉 커밋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조회를 시작했을 때 봤어야 할 그 과거 시점의 데이터, 즉 스냅샷을 오라클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못 가지게 되죠? 그 과거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롤백 세그먼트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다른 새로운 변경 내역들로 덮어 쓰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미안하지만 네가 요청한 그 과거 시점 데이터는 이제 없어 하면서 오라 155 스냅샷 투 올드 오류가 딱 뜨는 거죠. 아, 그럼 이 오류를 피하려면 긴 작업 중간중간에 커밋을 자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를 자주 확정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함정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간이 더 빨리 이제 이 공간 다시 써도 돼 하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긴 조회 작업이 과거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이미 그 데이터가 없어졌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대량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은 가급적이면 중간에 커밋 없이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요. 특히 밤에 돌아가는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변경 작업이랑 아주 긴 조회 쿼리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도록 스케줄링을 잘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거죠. 경합 없는 빠른 조회를 얻는 대신 과거 데이터를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커밋 차주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될 수도 있다니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부미 처리라는 재밌는 이름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합승 택시 비유도 있다면서요? 네, 하하.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쓰는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건짜리 엄청 큰 테이블 전체를 그냥 셀렉트로 조회한다고 해보세요. 네, 통째로요. 그러면 오라클은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는 대로 바로바로 화면이나 아니면 요청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합승 택시가 승객 몇 명만 타도 일단 출발하는 것처럼요. 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렇죠. 이걸 이제 분부미 처리 또는 First Rows Optimization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용자는 첫 번째 결과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받아볼 수 있죠. 오, 일단 뭔가 빨리 나오니까 사용자는 좋겠네요. 그런데 똑같은 조회인데 여기에 오더 바이, 그러니까 정렬 조건만 딱 추가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더바이가 붙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오라클은 이제 전체 1000만 건 데이터를 일단 다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메모리나 혹은 부족하면 디스크까지 써가면서 정렬 작업을 완전히 끝내야만 비로소 첫 번째 줄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정렬하고 나서야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마치 택시가 모든 좌석이 꽉 찰 때까지 출발 안 하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죠. 이걸 전체 범위 처리 또는 All Rows Optimization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결과가 나오기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코리가 최종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그냥 데이터 쭉 다 보여달라는 건지 아니면 정렬해서 완벽하게 순서 맞춰서 다 보여달라는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처리 전략이랑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 속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게 그냥 빠른 첫 응답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정렬된 전체 결과인지에 따라서 쿼리를 짜는 방식이나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는 기대치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자, 오늘 오라클 병렬 처리 이면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시성 제어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 마지막으로 쿼리 처리 방식의 차이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단순히 DB 전문가나 튜닝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실 때도 이런 이해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냅샷2 올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배치 작업 로직을 다르게 구성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죠. 스케줄링을 조정한다거나. 네, 혹은 사용자 화면 UI에서 초기 응답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화면에서는 분부 및 처리가 잘 일어나도록 쿼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최적화할 수도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시스템이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